자, 오늘 목요일 이 시간에는 이용준 한규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여러분의 채널을 고정시켜드리겠습니다. 고정 한규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등심 안심보다 좋은 양심 이용준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저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운전자 보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1시간을 통으로 할애해서 운전자 보험을 말씀해 주신다.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뭐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동일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먼저 두 보험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중심으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자동차 수리비 혹은 뭐 치료비 이런 민사적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운전자 보험은 사람, 즉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냈는데 뜻하지 않게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죠?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보셔야 돼요. 그때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형사 합의 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형사 합의를 할 때 나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 조사받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요. 이때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게 변호사 선임 비용. 여기서 안 끝났죠. 마지막으로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벌금 지원까지 보장되는, 이거를 운전자 특약에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생각지도 못한 사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사고의 비용을 막아주는 방패막이다. 이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역할을 해주는 건 알겠어요. 정말 뭔가 막 무시무시하죠. TV 광고에서도 예전에 한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광고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변호사, 뭐 선임비 지원, 뭐 형사 합의 그러면 사실 남의 얘기 같아요. 안 와닿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저도 뭐 운전 잘해요. 근데 일단 방어 운전 굉장히 신경 쓰고 저는 막 눈을 뒤에도 달고 다니듯이 사방팔방 살피면서도 다니고요. 일단은 조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사고는 나겠죠.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제가 조심하고 운전을 하면 그래도 접촉 사고 정도일 거고, 사고가 나도 뒷차 아니면 옆차 다른 차량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들이 변호사가 필요한 거고 그들이 형사합의가 필요한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도 반드시 또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사고를 갖다가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사고를 예측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작은 사고를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 즉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되게 작은 사고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고가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혜님, 혹시 12대 중과실 사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뭔지 아실까요? 면허 필기를 본 지가 오래돼서 일단 음주운전하고 뭐 그 중앙선 침범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사실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네.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속도 위반, 약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위반 사고, 보도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 일반적인 사고는 뭐 커봐야 벌점 혹은 뭐 면허 정지 이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중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개 12대 중과실 사고 아닌 교통사고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 배상을 한다면은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 문제는 발생하지가 않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해당되는 교통사고는요 반드시 자동차 사고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난 12대 중과실 이런 거를 절대 범할 일이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를 내가 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횡단보도 저는 지키려고 하면 뒤에서 빵빵대거나 분명히 그거 일단 멈춤한 다음에 그렇죠. 다 지나가고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분명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 뒷차가 제 옆 차선으로 해서 막 지나가려고 하니까 저는 괜한 압박감에 저 차한테 또 질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이 또 아침에 살짝 들었는데 정말 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중대 과실을 범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좀 조심하고 12대 중과실 피하고 내가 방어 운전 잘 하면 의무보험도 아닌데 뭔가 돈 더 내는 옵션 같은 운전자 보험 꼭 들어야 할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네. 햇님 혹시 차 운전하시는데 자가용이 혹시 전기차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휘발유 아니면 저는 휘발유 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햇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차 운전하시다가 인도 위로 이렇게 가신 적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인도로 막 가세요 그냥? 아니, 막 가는 건 아니고 저를 어떻게 보시고요. 막 가진 않고요. 예, 아주 예. 살짝 왜냐하면 아주 살짝. 지금 떠오른 게 그 건물 앞에 이런 주차를 해야 되는 음식점. 거기는 그 그죠, 주차장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런 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맞아요. 뭔가 인도로 이렇게 해갖고 그죠. 요래 해갖고 잘 요래.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 사실 그렇게 가다가 저는 그 제가 기억하는 게 저는 그 딱지가 날라온 적이 있었고 아. 잠깐 거기에 뭔가 이렇게 하느라고 네. 기다렸는데 네. 그 주차 위반 같은 그런 딱지가 날라왔던 것 같아요. 인도 위에 제 차가 올라와 딱지 있다. 정도면 다행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네.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주유소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반드시 지나가야 때가 어디다? 바로 인도를 지나가야 돼요, 그죠? 편의상. 아. 예, 거기는 인도인데 편의상 잠시 통과를 갖다 허용해 준 곳인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내가 잠시 인도를 침입하면서 주유소를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혹시 모르고 사람을 쳤다. 자, 이게 바로 보도 침범으로 인한 12대 중과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고입니다. 그거는요.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상담 사례가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부터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한 상담 사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5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얼마 전 출근길에 규정속도 50km를 잘 지키며 가고 있다가 우회전하는 곳에서 일단 멈춤을 하고 보행자가 아무도 없어서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오른쪽에서 막 달려오면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 어르신과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어르신이 넘어지시면서 고관절 골절로 6주 진단이 나왔고요.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담당 경찰관이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눈앞이 깜깜하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마침 얼마 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전자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잖아요. 정말 아찔한 사고셨는데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춤은 하셨는데 사각지대에 있던 어르신과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큰 사고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연자분께서 연락하자마자 저는 그분의 운전자 보험 보장이 딱 기억이 났어요. 아주 우연치 않게 그분 그 사연자분이 한 2달 전쯤에 생일이셨거든요. 저는 제 그 상담받은 분들께 한 1년에 한 번씩 꼭 연락드리는데 그날이 바로 그 생일이셨어요. 그래서 마침 그분께서 이제 2년 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도 다시 좀 재정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분의 보장 내용이 바로 기억할 수 있었는데 먼저 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혼자 가시면 되게 떨리겠죠, 그죠? 무섭죠. 게다가 또 기억하기 싫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형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건데 예전에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정식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가야지만이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해 주는 건데 새로 얼마 전에 바꾸신 운전자 보험은요.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서 내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은 경찰 조서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도 변호사 선임비를 비용을 보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변호사를 쓰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던 것도 다행이고 또 새롭게 운전자 보험을 바꿔서 드신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르신이 빨리 쾌차 또 회복을 하셔야 할 텐데 이게 횡단보도 사고라서 문제가 정말 컸을 텐데 혹시 추가적으로 보험 지원이 더 있었을까요? 네, 12대 중과실 사고잖아요. 네. 그러면 형사합의도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벌금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벌금 특약에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2024년 11월 4일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꼭 점검을 해보자. 2024년 11월 4일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꼭 점검해 보자라고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이 안 되는 보험사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2024년 11월 4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비탑승 중에도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고요. 비탑승 중이 뭐예요? 내가 운전대에 안 앉아 있을 때, 내렸을 때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덕길에서 그러네요. 그렇죠. 파킹을 내가 네. 딱 하고 내렸는데 잘못하고 내려서 맞아요. 쭉 굴러 떨어져서 이제 사람을 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앞서 이용준 전문가가 2년 전에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보장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변호사 선임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운전자 보험은 정식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갔을 때부터 이제 선임 비용을 보장해 주는 건데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됐기 때문에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시기적절하게 잘 바꿔준 덕분에 네. 경찰 조사 단계 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이용준 전문가께서 생일 때마다 연락을 하셨는데 정말 제일 큰 생일 선물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게 보장 괜찮은 걸로 다시 바꿔주신 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같은 보험이라도 더 좋게 변화된 보장이 있다면 굳이 예전 거를 고수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보험의 보장을 한 번씩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도 11월 4일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은요. 꼭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지만은 보장은 더 좋게 할 수 있다.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예외인 운전자 보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점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혹시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또 다른 상담 사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사고들이 많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40대 자영업자였는데요. 매일 아침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까지 이렇게 바래다주는 참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딸을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온 참 가정적인 전문가인데요.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사고 당일도 오전 8시쯤에 학교에 이제 내려다주고 나오는데 스쿨존 내 이제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네. 이렇게 초등학생이 확 뛰어나온 겁니다. 아, 그렇죠. 이런 경우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차량과 충돌이 된 사건인데 이게 좁은 길이라서 과속도 안 했어요. 천천히 달리고 있었는데 이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아이를 이게 발견하고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사고로 이어진 그런 사건인데요. 정말 다행히도 아이는 찰과상 정도만 입은 상황이었어요. 아마 스쿨존 내니까 또 천천히 달리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아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네요. 않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아이고 다행이다. 그 생각한 다음에 마침 그때 이제 옆에 계셨던 그 해당 학교 선생님께 내 연락처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례자분께서 이 아이와 함께 병원도 함께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사고가 일어난 뒤에 경찰서에서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먼저
스쿨존 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 미이행으로 12대 중과실 사건으로 형사 입건이 됐어요. 적용 법령이 뭐냐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됐습니다. 정말 형사 입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거기에 민식이법 적용까지 정말 저희가 좀 듣기에 조금 무시무시한 정말 네. 뉴스에서나 언급이 되던 단어들인데 네, 정말 이게 스쿨존, 당황하셨네요. 네. 즉 우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13세 미만 사고는 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으로 도움을 받으셨던 건가요? 네, 아까 제가 왜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분은 운전자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담할 때 운전자 보험에 이제 운전자 특약이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특약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자동차 보험은 아시다시피 매년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매번 갱신을 하다 하필이면 사고 해당 연도에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운전자 특약을 깜빡하고 안 넣으신 거예요. 이게 혼자 다이렉트로 자동차 보험 갱신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꼼꼼하게 못 챙겨서 이제 운전자 특약을 깜빡하신 거였죠. 그쵸. 다이렉트 그래서 저도 뭘 새로 항상 매년 할 때 빠뜨릴까봐 그냥 작년과 동일 조건으로 그냥 가입하는 편인데 정말 자동차 보험에 근데 특약 형태로 운전자 보험 있잖아요. 그걸로 가입해도 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같습니다. 다 같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매년 챙겨야 된다는 거. 그쵸. 이번에는 뭐 글쎄 모르겠지만은 네. 어떻게 그걸 못 챙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또 요럴 때 필요하다는 그렇죠. 걸 다시 한번 또 알게 되네요. 네. 이분은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가 되셨나요?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요 형사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 요청했다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수천만 원의 돈이 그런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 보증금에서 빼서 형사 합의는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된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벌금형이 부과됐고 거기다가 내가 또 형사건이니까 변호사 써야 되겠죠. 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이 수백만 원 지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한동안 사업도 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뭐 동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아우 뭐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일어나겠어. 나한테 뭐 일어나겠어 하는데 어느 누구여도 정말 우연하게 정말 생길 수 있는 사고라는 게 그렇죠. 조금 약간 두려운 마음도 들고요. 자,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뭐 수천만 원, 또 돈으로만 지금 또 따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충격을 받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하게 됐어요. 저조차도 지금까지 전혀 필요 없다 생각했던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가입하십시오. 네, 근데 이게 또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예, 일단 보험료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아직까지도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일단 한 달에 1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운전자 보험.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도 우리 한 달 15,000원에 목숨 걸지 맙시다. 예, 그냥 커피 3잔 덜 먹는다 생각하고 가입해 두시는 게 좋고요. 네. 이건 뭐 다이렉트로 가입하셔도 되고 전문가를 통해서도 가입하셔도 되고 어떻게 해선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너무 비싸게만 가입 안 하시면 되세요. 그냥 15,000원 내외로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10,000원 초반도 되나요? 그렇죠. 보통 가능합니다. 제가 해봤더니 네.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나옵니다. 많이 넣으면 2만 원, 예. 다른 특약까지 넣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은 사실은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네. 벌금 이렇게 3가지예요. 이 3가지는 10,000원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10,000원 정도가 최저보험료로 책정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뭔가를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특약을 넣어서 구성하는데 너무 과하게 말고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면 괜찮습니다. 네. 정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